자, 여덟 번째,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정정보도하는 게 있고, 이번에 우리 순경 1차 시험에 나왔던 거죠. 반론보도 하는 게 있어요. 자, 정정보도 하면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뭐예요? 진실에 부합되게 곤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정보도라고 합니다. 진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뭐예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론 보도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고 정정 보도는 진실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한번 보면은요.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언론중재위원회는 전체 어떻게 됩니까? 예, 40명 이상 90명 이내 중재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전체는 40에서 90명 이내 중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재위원회는 이제 여기서 위원장 1명, 2명 이내 부위원장, 2명 이내 감사를 2명, 그리고 각각 어디에서 중재위원 중에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위원장은 2명 이내, 감사도 2명 이내예요. 2명 이내지, 2명 이내지, 2명 하면은 틀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2명이라고 하면 틀려요. 2명 이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중재위원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3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의결 정도서는 제가 출가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는 5명 이내 중재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중재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자, 그리고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을 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재부장은 법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중재부는 중재부장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예,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가반수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어디에 보고한다? 예, 국회에 보고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매에 대한 부제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조문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언론사가 있고 갑이 있어요. 자, 언론사가 갑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합니다. 근데 이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정 보도 청구를 하면 되고요. 진실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반론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인범인 줄 알고 계속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추보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는 언제 청구를 해야 되느냐? 바로 안날로부터 3개월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후 보도는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청구를 하면 언론사는 3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수용하면 7일 이내 방송 게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언론중재위원회에 14일 이내 조정 신청을 일방, 쌍방 모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한다? 결정해야 되겠죠? 결정하기 전에 언론사와 갑에 대해서 출석을 몇 번 요구한다? 2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출석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천재지변 등 사유가 사라지면 사라진 날로부터 3일 이내 속행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언론사가 2번이나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갑은 출석을 했는데 언론사가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방송 게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언론사는 출석을 했는데 갑이 2번이나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조정 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치화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출석을 요구해서 출석을 하면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14일 이내 조정 결정을 하게 되고, 이 조정 결정의 원칙은 비공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권조정 결정도 있습니다. 집권조정 결정은 21일 이내가 됩니다. 21일 이내 집권조정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입니다. 만약에 집권조정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잖아요. 불복하면은 7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갑은 법원에 소제기도 가능하죠. 자, 소제기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안달로부터 3개월, 입선 후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소를 제기하면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는 3개월 이내 판결 선고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조문을 보시면 이 조문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조문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정정보도 청구 언제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안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6개월이 지나면은 청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청구에는 언론사 등 고의 가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권 행사가 되겠는데요. 청구는 어떤 방법으로 청구를 한다? 언론사에 서면으로 하셔야 돼요. 자, 서면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언론사 대표자는 3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청구인에게 발송을 해야 되고, 만약에 수용하겠다 결정이 나면은 7일 이내에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하는 그림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먼저 정리하시고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 사항 있잖아요. 사항이 시험에 또 굉장히 잘 나와요.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5가지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보세요. 자, 시험에는 한 3군데에서 정답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2호 보시면은 정정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맞잖아요. 명백히 자,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했죠. 자, 명백히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호에서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거기도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5호도 시험에 나왔죠. 정답으로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 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공개회의, 공개재판인데 비공개회의,
비공개 재판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원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6조 보시면 반론보도 청구입니다. 반론보도는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예,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반론보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추후보도는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바로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또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추보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그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 신청이 되겠죠? 조정 신청은 피해자 언론사 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잘 협의가 되면 괜찮은데 분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나는 방송 게재해달라. 방송국에서는 언론사에서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쟁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조정 신청한다. 14일 이내다. 그림이 있었죠. 자, 그리고 조정입니다. 조정을 며칠 이내 한다 그랬어요. 다 그림에서 공부했잖아요. 14일 이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하기 전에 먼저 2회에 걸쳐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자, 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언론사가 2번 출석하지 않으면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림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못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중재부에 소명하고 기일신 속행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그림만 잘 이해하면 조문은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자, 결정은요. 만약에 조정 신청이 부적법하다 그러면 각하를 하게 되고요. 주장이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면 기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합의 불능, 조정에 적법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정 절차는 종결하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결정은 이런 내용,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권조정 결정도 가능합니다. 자, 직권조정 결정은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직권으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직권조정 결정입니다. 자, 직권조정 결정은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만약에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림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중재 결정 효력이 있습니다. 요거는 교재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 26조 위에 그 사이에 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재 결정은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정보도 청구 등 소입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소 제기는 언제 할 수 있다?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 소를 법원에서 접수를 하면 3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한다. 예, 그림에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